디지털 중앙화 기술은 내가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의료회사뿐만 아니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농산물 쪽, 특히 식품 쪽에 많이 쓰였던 정보인데 5년 정도 전에 상추를 미국의 거대 유통사에서 팔았는데 상추를 먹고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추 먹으면. 보니까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는 상추에 독성이 있어서 그 상추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어요. 상추 다 같이 그냥 쌓아놨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전면 다 폐기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월마트 같은 경우는 다 블록체인화 했어요. 그래서 제품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오는지, 어느 업체가 공급하는지 2.2초 만에 찾아냅니다.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계속 잘 되는 일등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분쟁 해결하는 데도 쓰여요. 이제 앞으로 초연결 시대가 옵니다. 초개인화, 초연결, 초국가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유럽에서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제가 글로벌 당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컴퓨터를 갖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한테 나 와인 좀 사줘, 또는 나 무슨 물건 좀 사줘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에스크로로 하고 그 사람이 현재 내가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그 사람 프랑스어로 얘기해가지고 가서 사갖고 오는 모든 시스템이 이제 돼요. 그게 표준화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그걸 표준화 시켰어요. 유럽이라든지 ISO, 유엔사나 ITU에 증명을 했습니다. 작년에 35개국 앞에서 그거를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품이 쿠팡 가서 꼭 안 팔고 안 사도 돼요. 여러분 제품을 전 세계로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이제 AI가 나와서 번역까지 다 해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분쟁이 많아집니다. 온라인 분쟁이 많아지죠.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나쁜 고객들도 생길 수 있죠. 누가 봐도 이거 화장이 나쁜데 이거를 분쟁을 뛰어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분쟁 센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법기관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개인들이 뭐 몇십만 원, 몇만 원 사는 거에 대해서 다 분쟁이 끼어들 수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는 끼어들만 하고 또 개인 입장에서도 또 어떤 기업이 악덕 기업이다 그러면 같이 모아서 온라인 분쟁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왔어요. 이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사이트가 오픈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념 증명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 현금 갖고 다녔잖아요, 지가. 근데 이제 데이터가 돈이에요. 이제 앞으로 돈을 데이터로 안 보시면 안 돼요. 다 데이터입니다. 유튜브도 데이터죠. 요즘에 가상화폐도 다 데이터죠. 근데 자기 사진도 데이터예요. 사진도 꺼내서 팔 수 있어요. 자기가 이 장면 하나도 팔 수 있어요, 이제. 그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토큰화이즈. 왜냐하면 출처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이게 투명성이 보장된다. 내가 어떤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내 거라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팔도 되죠. 옛날에는 내 사진 하나 찍고 또는 내가 소설 하나 썼어. 내가 아이디어 하나가 있어. 그럼 그 아이디어 하나가 도용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분쟁성도 생겼고 자기 아이디어를 NFT화 시켜가지고 누구한테나 다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면 AI가 도와줘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개인이 만든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이 회사는 제가 제품을 받아왔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냥 지갑에 이런 전자지갑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그분들이 만들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양해를 받아 갖고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전원을 킨 다음에 제 지문을 입력하면 이렇게 카드가 떠요.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넣을 수 있고 OTC 이런 것들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디지털 돈을 갖고 다니는 것도 따로 있어야 돼요. 왜? SK 해킹 당했잖아요. 핸드폰에 자기 돈 몇 억이 들어있거나 얼마가 들어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다 놔둬요 이제. 따로 구분해야죠. 그리고
탈중앙화로 지문이 썩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을 때 보다시피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 솔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던 그 소금이 최고 등급이거든요. 99번 등급이에요. 너무나도 비싼 거죠. 근데 저희는 한 9개 정도의 광산이 있는데, 염전이 있는데 각각의 염전마다 다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한 160가지 정도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인데. 근데 그게 전 세계로 펼쳐지는데 이 소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알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블록체인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돼요. 그럼 그게 지도상에 보여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이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는 거고 저희 자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먼저 사가는지도 알게 돼요. 지금 그거 저 그거 못하거든요. 창고에 사람 투입해가지고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제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저희도 그냥 앉아서 그걸 다 보게 돼요. 아, 이 나라에서는 고급이 잘 팔린다. 아, 이 나라에서는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는 걸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해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반도 못했어요. 앞에 다 해가지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였습니다. 딥페이크 걱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러분들 전화번호 쓰고 목소리 똑같이 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기계가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가 누군지를 이제 규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한테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오류를 통해서 해킹 들어올 거거든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으면 컴퓨터 바이러스에 있는 감염된 것들은 오류를 일으키죠. 그러면 그거는 컴퓨터 내 겁니까? 아니면 버려야 될 겁니까? 해킹 들어온 바이러스는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오류가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고 사람들은 오류를 방어하려고 엄청난 시간을 보내요. 오류는 정말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은 이제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가신 누구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 쪽에 있었던 분들은 갓은 빅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갓이라는 뜻이 모든 것의 오리진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시초가, 당의 정의가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빅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빅뱅이 왜 일어났어?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이제 힉스 입자가 부딪혀가지고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얘기해요. 내가 why라고 물어봤지 how라고 물어보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힉스 입자가 무슨 how지 왜 일어났냐 그 이 현상이 이걸 답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게 왜 일어났냐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잘려가지고요. 앞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급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기회마다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니까 나머지는 또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조건 얘기가 더 초과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좋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진리, 그거는 성경책에 너무나도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게 사실과 부합할 때는 진실이 됩니다. 진리가 사실과 부합할 때 진실, 그걸 굿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리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낙굿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이 낙굿 상태를 굿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젊은 사람이 그건 낙굿이죠. 그거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돼.
사실이 일어났더라도 실제로 진리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진리면서 칼부림 나는 거 우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려고 썼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근데 사람들은 다 헬조선 나쁜 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메시지들, 우리 그들한테 필요했던 빛, 어둠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나쁜 것에 소금이 있으면 나쁜 건 다 죽어요, 그냥. 우리가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등대포로, 이게 이제 저희가 기록적으로 12지파가 자기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해변 쪽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갖고 오고, 어떤 데는 방어를 해주고, 어떤 데는 교통의 중심이 돼주고,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대대로 물려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지금 공동체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쪽에 가면 부스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람들 자꾸 이익을 얘기해요. 돈을 얘기해요. 그거 왜 하냐? 돈도 안 되는 거, 돈도 많이 쓰고. 어떤 얘기냐면요. 저희가 이 제품이 3만원짜리예요. 여기 제품에는 이렇게 소금 스틱이 들어있는데 이걸 지금 시중에 3만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메시지를 여기에 프린트하거나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뿌리는 행사를 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음해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사회를 불안을 조장하는 거 말고 아무거나 다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어리 살아있듯이 서로 소통 좀 하자고 저희가 그 이벤트를 엽니다. 이거를 세상 3,300원에 배송비 포함해서 전달하는 이벤트를 열어요. 많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희망을 얘기합시다. 정치인들 싸움에 놀지 말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CBMC가 우리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한 저희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걸 하고 있는데 1억 정도를 예산을 매칭 펀드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익이에요. 90%를 다 보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걸 받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자기 친구도 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지금 아까 다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아원이라든지 아니면 희난치성 분들한테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라도 담겨야 되는데 저희가 다 적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제품 좀 사주세요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야, 나 지금 너한테 직접 말을 못하는데 이것 통해서 말할게 이렇게 전달하셔도 돼요. 진짜 소통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싸우지 말고 소통합시다. 아멘. 생명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다. 수많은 생물과 생명의 현상은 과학적 원리와 실험으로 이해 설명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입니다. 제목은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제목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지구의 탄생이 46억 년 전에 있었고 우리의 조상은 개, 돼지, 바퀴벌레라는 내용과 이 이미지와 함께 나옵니다. 굳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깨끗한 세계관을 그 아이들에게 너의 정체성은 개, 돼지, 바퀴벌레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각인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소멸한 그 이유에 대하여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가 한 내용, 분석한 내용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 분석된 내용이어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것만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신앙을 하나님의 방법이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성경이 진정한 역사로서 인성과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유럽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다윈 신학 교육은 서구의 지적 분위기를 바꾸었다. 창조주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만들었다. 이것이 유럽의 영적 내용을 텅 위에 만들었다. 교회가 창세기 진리를 포기하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작년
작년에 한국 CBMC 리더십 스쿨에 참석했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CBMC 신앙 선언문을 읽을 때 창조 신앙이 언급되어 있는 너무나 간듯한 신앙 선언문이어서 제가 한국 CBMC 회원이 된 것이 스스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돌아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장의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진영은 진화론과 인본주의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신앙인 성경을 창세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에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기독교인의 관심을 이도록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참 진화론의 방법으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얼마든지 비유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어떤 비유적 해석이라고 이스라엘의 신화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의상입니다. 저희가 진화론과 기독교의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싸웠던 역사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는 역사도 있었고 진화론과 타협했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화론을 모른 척했던 역사나 진화론과 타협했던 그 나라는 기독교가 멸망했습니다. 유일하게 진화론과 싸웠던 역사만이 살아남고 뜨거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포장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진화론자들은 기독교를 원시적 미신이라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진화론 단체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으로 포장해서 우리 교과서 속에 숨어서 교과서라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라는 그럴듯한 말로 나와서 저런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저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한 열매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늦출 뿐이지 그분들이 인생을 걸고 하는 그 노력이 시간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뿌리가 되는 저 진화론과 인본주의 교육의 현장을 바꿔야만 합니다. 교회의 진짜 이름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장 심각한 거짓 선지자는 교과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요? 교회를 더 재미있는 문화로 채울까요? 유명한 강사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웃긴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까요? 제가 교단들이 모인 목회자 모임에서 그분들이 나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협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이버머니를 모아서, 즉 코인을 모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주면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대책 협의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길은 성경이 진짜라고 확신이 들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농담할 시간도 없고 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저도 나름 유머를 하지 않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다양스럽게 이 대한민국에는 숨어서 활동하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계속 추진하는 단체가 18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단체는 이 교과서 문제는 종교적 싸움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학술적 논쟁으로 진화론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학문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단체의 현재 학술위원장은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전 세계 100대 과학자의 4번이나 당첨자입니다. 4번이나 선정되신 우리 한윤범 교수님이 저희 학술위원장으로 계시고 서울대 치의학과에 지금 유전학 교수님이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영문 교수님이 두 학술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저 단체는 종교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종교적 내용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학문적 내용만으로 지금 치열하게 지난번 진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단체가 교회 후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저 단체는 너무나 어려운 싸움을 지금 또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단체가 하는 일을 이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세운 단체가 저 다교연 다음세대교육연합이고 제가 그것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교육치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 알려드릴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교육부와 우리나라 모든 교과서 출판사를 상대로 이와 같은 청원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을 내기 시작한 이후에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시정 강의를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부스도 열고 소책자도 만들고 학습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심포지엄도 열고 포럼도 엽니다. 자체 학술지도 개관을 해서 만들고 정기 모임도 하고 학술 탐사 여행도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반지로 교사 지도자들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책을 만들어 놓고도 이런 유튜브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 교육연합은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와 이런 신앙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같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네,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눈물 나는 사연이 많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거 한다고 학자들이 끈적이다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28년 일을 하면서 정말 눈물 나는 사연도 많았습니다. 그 사연을 다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부터 9차까지 현재 14차 청원까지 되어져 있는데 9차 청원한 내용이 교과서는 청원한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고 1년 동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청원을 내고 나면 보통 1, 2년 후에 빠르면 늦으면 2, 3년 후에 교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9차 청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빼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지금 숫자로 보니까 박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2011년 저희가 청원을 2011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교과서에서 있던 내용들이 2013년에 시조새와 만화성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2015년, 2022년에는 교과서에서 2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76%에 지나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제거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 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복수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란은 바위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10분 남았다고 메시지가 뜨니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교주수가 앞으로 해야 할 청원 대상은 저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14번의 청원을 하느라고 1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할 게 20가지 이상 남았으니 지금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이상을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주수가 일을 하는 동안에 이미 많은 학자들을 규합했고 많은 든든한 후원분들을 모았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사실은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주수에게 재정적인 여건만 허락된다면 1, 2년 안에 교과서의 저 모든 내용을 없앨 자신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1초가 너무 아까우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거했는지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전 강사님이 빅뱅을 언급하시던데 우주의 진화가 빅뱅이라면 그리고 생명의 진화가 진화론이라면 그 중간이 있어야 합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무기물에서 최초의 세포가 되기 위해선 화학 진화라는 게 설명돼야 됩니다. 우리 2009 개정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림 속에 마치 무기물이 최초의 원소세포가 된 게 실험으로 증명된 것 같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청원을 하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적은 분량으로 이 화학 진화가 축소되고 밀러의 실험 도식도 사라져서 덮친 것 같은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과학교과서 1학년에서는 화학 진화가 전면 삭제됐습니다. 2009 여정 시조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시조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함께 진화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9 개정교육과정에는 동그라미 보시는 저 시조새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 언급됩니다. 저희가 2011년 말에 시조새는 엉터리라고 학문적으로 잘못됐다고 청하는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013년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시조새 그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시조새가 전면적으로 사라지고 상상도라는 표현과 함께 아주 간단한 표현만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시조새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고 한 교과서만이 오히려 이번에는 최초의 교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한국 CBN 신앙들은 창조신앙에 올라오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끔 기독교 방송조차도 잘못된 유신진화론에 빠진 과학자나 신학자들 몇 명이 내버려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진화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할 수 있으니 과학과 싸우지 말라고, 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불과 지난달 7월 20일 날 SBS 지상파에서 진화의 도전이라는 방송에서 정말 여러분의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교 교수, 전공 교수님들이 나와서 진화론은 엉터리라고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저 방송에 박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 방송에서는 저희 교진수 학술위원 5분이 나와서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중동성을 하시는 말이 한국에서 그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계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수조 원, 어쩌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선교를, 구제 선교를 많이 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교육 성경만, 학교를 주어줬던 그 교육 성경만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그 교과서와 그 교육의 콘텐츠들을 세계 교육 현장으로 좀 보내달라. 유일하게 성공한 선교는 교육 선교다. 이제 빵 사주고 우물 파주고 건물 지어주는 선교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과학 교과서를 보내달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된 과학 교과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중심 센터 역할을 저희 가교육이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이미 됐습니다. 특별히 케냐의 선교사님은 이미 150개 이상 학교와 MOU를 맺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지금 이런 영상들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경을 이미 보급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진리로 만들어진 기독교적 세계관이 입각한 과학 교과서를 보내면 달라. 그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변화시켜서 케냐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서 케냐가 아프리카의 종주국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전체를 뒤집어 놓고 세계의 성경을 뒤집어놓는 볼 예를 보이겠다라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파트너사들이 저희 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단체들은 다 기독교 NGO 단체다 보니까 저희 보고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이 재정만 만들어내고 일도 저희 보고 하랍니다. 옆에서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과학주의고 이성주의고 합리주의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랍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과학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했고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내부조차도 과학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척박한 땅에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봐도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노력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 마음가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와 가난의 시대에 느려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많은 교회 교단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회 소멸의 진짜 이유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꼭 나가려는 이유의 상실입니다.
이 상실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심어준 학교, 진화론, 무신론 교육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셋째, 진화론은 결코 기독교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며 과학과 성경의 조화를 선동하는 무신론자들은 바로 유럽의 교회를 소멸시켰던 다른 모금입니다. 인본주의와 과학으로 이장한 진화론은 신이 없다는 믿음, 신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종교입니다. 넷째,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신앙의 유산을 원시적 미신이라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멈춰야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 CBS에도 주신 이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같이 해줄 진짜 전문단체가 18년째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한국 학생과 수억 명의 세계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안티기독교인이 되어 매년 사회로 배출되고 과학에 관심 있는 많은 성도들도 유신론자가 되어 교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을 넘어 세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 교과서 개정 및 제작과 보급 선교운동에 한국 CBNC와 같은 영향력 있는 기독단체가 자교육과 같이 검증된 전문단체를 세워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 한 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여기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는 이 시간이고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약 500만 명의 학생이 지금도 진화론 교육을 받고 무신론 교육을 받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아이들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모른 체 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오늘 재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른 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에게 2분이 남았다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엉덩이에 붙여 가만히 있으리라. 2분이 남았으니 이 짧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동안 이 일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고 많은 간증할 거리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38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름 돈도 있고 멋진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돈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찌 보면 세상 발로 쪽팔리지만 화성의 어느 교통도 불편한 곳에 방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30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환갑입니다.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투잡을 들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가지를 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드렸더니 힘드니까 제가 직업으로 직업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창업자가 어디를 도망가느냐고 저보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라도 생업을 내려놓고 이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자존심이 있는 남자라 어디 가서 뭐 후원 요청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오늘 철판을 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북부연합회에서 저 뒷자리에 북부연합회 부스에다가 저희가 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이야기는 저희가 소책자로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거의 명함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 소책자에 가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다 못하는 내용이 잘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만나는 분들이 그럽니다. 참 좋은 일 하신다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거부터 끝입니다.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단체가 이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후원을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드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래 보답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코스닥에 상장이 돼서 우리 김창균 회장님이 오늘 간증 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간증의 자리를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닥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되기를 제가 축복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 CBS 회원들에게 오늘 이 짧은 강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동안 어느 단체는 피눈물 나는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 두 아이들은 이 다음 세대를 놓고 벌이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힘을 실어줄지를 여러분이 잘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경은 뒤에 가셔서 부스에 있는 그 소책자를 가지고 본인이 섬기시는 당의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내가 후원할 길이 없으니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이 단체를 꼭 불러달라고, 내가 안 불러주면 교회를 옮길 거라고